알고 계실 겁니다. 건설 산업은 인프라 공급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경기 부양, 일자리 창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건설을 공부하기 전에는 산업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요. 그때는 건설 산업이 좋아지면 건설 기업만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단적인 예로 아파트 한 개 동을 기준으로 들어가는 건설 자재만 많게는 2천여 개에 달합니다. 그 많은 자재를 생산하고 납품하는 기업들, 건설 장비, 기계업, 창고, 운송업, 전기, 설비, 설계, 엔지니어링, 부동산, 금융, 가구, 인테리어는 물론이고 IT, 소프트웨어, 현장 주변의 상권, 컨설팅업 등등 정말 건설 산업은 많은 산업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산업과 모든 국민이 사실은 건설 산업의 직간접적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 산업은 단순히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양극화 해소, 서민 주거 안정, 교통 인프라 개선, 기후 변화 및 자연 재해 대응을 위한 필수 산업입니다. 이렇듯 중요한 건설 산업 경기 전망에 앞서서 전망의 기본 개념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주, 착공과 같은 선행 지표가 기성이나 투자와 같은 동행 지표에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는 점, 그리고 건설 경기가 순환 주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건설 기성과 미분양 등 요인들이 더해져서 건설 투자를 이룬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 경기는 정말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데요. 그 중에서 이번 전망에서는 어떤 요인이 특히 중요한지 본격적인 전망에 앞서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2025년 건설 경기입니다. 저희 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1년에 2번 경기 전망을 합니다. 11월에 한번 하고요. 6월에 수정 전망을 또 하는데요. 지난 11월에 경기 전망을 할 때 제가 중요하게 설명드렸었던 요인들은 금리, 경제 상황, 투자 여력, 공사비, SOC 예산, 대출 규제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1월 전망 이후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일단 전혀 예상치 못하게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6월 선거 전까지 정치적 혼란과 국정 공백이 이어졌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공공공사 발주가 차질이 생겼고 민간 부문에서도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쳤습니다. 관세 폭탄을 피하고자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 공장을 짓고 투자하겠다는 국내 기업들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중동 지역 분쟁이 심화되면서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폭등, 글로벌 공급망 악화와 같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치 못했던 다양한 사건들로 인해서 올해 건설 경기가 예상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보다도 더 어렵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자료는 지난 5월에 저희 연구원에서 발간한 하이라이트의 주요 내용입니다. 실제 금융위기 당시와 최근 3년의 주요 건설 지표를 비교했을 때 최근 많은 지표가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급격히 하락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주택 미분양은 더 급격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번 건설 경기 침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일시적 충격과는 다르게 저성장, 고금리, 고공사비, 수요 위축, 정부의 제한적인 투자 여력, 대응 여력 등 여러 요인이 중첩된 구조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전망을 위해서 건설 경기의 주요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건설 수주는 2022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요. 2023년 다시 하락했습니다. 2024년은 하반기로 갈수록 전년 대비 개선되는 추이가 뚜렷했는데요. 그래서 올해 그 추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했었어요.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치적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해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건설 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8.1% 감소했습니다. 발주 부문별로 살펴보면 작년에 공공이 4.9% 감소했고 민간이 10.5% 증가했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작년 공공 감소는 토목과 비주거 건축의 감소로 인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민간 부문 상승은 주택 부문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4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공공이 25.2%, 민간이 0.9% 감소했습니다. 공공은 토목 부문이 철도, 치산치수, 기계 설치, 도로 순으로 수주 금액이 많이 줄었고요. 신규 주택 수주가 늘었습니다. 민간은 토목이 크게 줄어들고 사무실과 점포 수주가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공공과 민간 모두 토목 수주가 큰 폭으로 감소한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공종별 건설 수주를 보시면 작년에 주택이 27.3% 늘었고 올해는 토목이 42.2% 줄었습니다. 다음은 건축 착공 면적입니다. 2024년 건축 착공 면적은 전년 대비 18.6% 증가하여 2022년과 2023년에 2년 동안에 걸친 급격한 하락 이후 상승세로 전환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올해 1월부터 4월 누적치를 보면 다시 내림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올해 4월까지 누적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22.5% 감소한 수치이고요. 특히 주거용이 44.2% 감소하면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동행지표인 건설 기성은 선행지표의 감소, 즉 수주가 2022년에 하락했던 것, 그리고 건축 착공이 21년 이후 감소했던 것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2024년부터 내림세로 전환하게 됩니다. 2024년 전년 대비 3.2% 감소했고 올 4월부터는 올 4월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20.5%나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 미분양은 7만 호가 조금 못 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지방을 중심으로 공사 완료 후 미분양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건설 투자입니다. 건설 투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설 기성이 줄어들었으므로 건설 투자도 하락을 하게 됩니다. 연간 건설 투자는 작년에 290.2조 원으로 4년 연속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1분기 건설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3.1%나 감소했는데요. 분기별 건설 투자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IMF 위기가 있었던 1998년 4분기 이후 27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공종별로 보시면 특히 주거용 건물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앞서 건설 경기는 순환 주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건설 투자 순환 변동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2025년 건설 투자는 수축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순환 주기상 올 하반기까지 건설 투자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운 건설 경기로 인해서 건설 기업들 성장성과 수익성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성장성 지표 중 매출액 증가율은 2024년 마이너스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수익성 지표는 모두 하향하는 추이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이렇게 하락한 계기는 이제 공사비의 급격한 상승 그리고 이자율의 상승으로 볼 수 있고요. 이 수익성이 악화된 건설기업은 수익성이 좋은 사업만을 선별적으로 수주하게 되고 이런 선별 수주는 매출 감소로 또 매출 감소는 수익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간신히 버티고 있는 건설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주요 지표의 흐름을 보셨고요. 이제 올 하반기 건설 경기 전망의 주요 변수를 보시겠습니다. IMF, OECD, 월드뱅크와 같은 주요 글로벌 전망 기관은 모두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 들어서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지난 1월에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3.3%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다가 4월에는 2.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오른쪽 그림 상단을 보시면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까지 성장세가 둔화하며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그림을 보시면 세계 잠재 성장률 대비 아웃풋이 코로나를 겪으며 크게 하락했다가 반등을 했는데 2025년에 다시 격차가 조금 벌어졌습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릴 미국의 관세 조치입니다. 2025년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서 최근 무역 정책 관련 불확실성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왼쪽 그래프에 보시면 수입품에 대한 미국 실효 관세율이 거의 12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그래프에 보시면 특히 빨간 선으로 나타난 무역 정책 불확실성의 역대 최고치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IMF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글로벌 격차나 불균형이 심화되었을 때, 무역 전쟁이 일어날 때,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질 때, 금융 긴축 상황이 심해질 때 세계 경제 성장률이 지금의 전망치보다도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미국의 관세 조치는 미국 내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한편 미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힌 다른 나라들은 재고가 쌓이고 일부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경제와 물가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은 미국 금리 하락 속도를 늦출 것으로 전망되고요. 미국 금리는 우리나라 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건설 투자가 줄어든 것이 주요한 영향을 미쳤고 그 외에도 소비나 수출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5월 물가 상승률은 1.9%입니다.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올해 GDP 성장률을 0.8%로 전망했습니다. 주요 기관의 전망치를 보시면 전망 시점이 최근에 가까워질수록 전망치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1.9%로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금리는 지난 5월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더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하반기에 한두 차례 추가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시장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건설업 차입금 평균 이자율을 보시면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으로 건설기업이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앞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하락하면서 투자 활성화 효과가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부실 문제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달에 6월까지 부실의 52.7%를 정리하겠다고 밝혔고 실제 차질 없이 이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상당한 양의 부실이 남아있고 건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PF 문제는 건설 물량 감소, 신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사비는 2021년과 22년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후에 이제는 상승세가 둔화되어 올해 2월부터는 전년 동월비 상승률이 1% 미만으로 내려왔습니다. 다만 중동 분쟁이 길어진다면 공사비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주의 깊게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올해 SOC 예산이 본 예산 기준으로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도로와 철도 예산이 많이 줄었고요. 상반기에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예산 조기 집행 목표는 달성을 하지 못했지만 국토교통부의 경우 5월까지 예산 누적 집행률이 약 50% 정도입니다. 건설 관련 예산만 따로 뽑아봤을 때도 비슷한 수치가 나왔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나머지 예산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추경안이 발표되었어요.
아시겠지만 건설 경기 활성화에 2.7조 원, 그 중에서도 집행 가능 SOC 조기 투자에 1.4조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추경안은 어제 국회에 제출되었고요. 국회 통과 이후에 올해 건설 경기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 LH 발주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그래서 공공주택 부문 수주는 전년보다 양호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연구원에서 건설기업들의 체감 건설 경기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는 건설 경기 실사 지수입니다. 지수가 100 이하이면 건설 경기가 나쁘다 혹은 전월보다 악화되었다라는 의미인데요. 지금 70대 수준에 머무르면서 부진한 모습입니다. 이제 전망입니다. 올해 4월까지 선행지표와 동행지표가 모두 안 좋았습니다. 2025년 상반기 건설 수주는 정치적 불확실성, 투자 심리 위축, 금융 여건의 어려움, 높은 공사비 등의 영향으로 부진했는데요. 하반기에는 그래도 미뤄뒀던 수주가 재개되고 금리 인하와 건설 경기 부양 정책 등의 효과가 더해지며 상반기 부진은 일부 만회할 수 있는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건설 투자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부진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2025년 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1.9% 증가한 222.1조 원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 효과를 제거하면 작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작년과 비슷하게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 조금 더 지속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제가 전망했을 때 전년 대비 2.2% 증가할 거라고 전망을 했었는데요. 이번 전망에서 0.3%포인트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공종별로 보시면 올해 토목 부문 수주가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 투자는 전년 대비 5.3% 하락한 274.8조 원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11월 전망 시에 저희가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건설 투자를 가장 낮게 전망을 했었는데요. 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하락될 전망이고 건축과 토목 모두 전반적으로 부진할 전망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부양책과 함께 건설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건설산업 체질 개선은 건설의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산업의 질적, 양적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건설 경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산업계의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정부에서도 산업 체질 개선에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가 매번 전망을 하면서 이번 전망치가 잘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이번 전망은 제가 하고 나서 부디 이게 좀 틀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전망치보다 실제 건설 경기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자 위치에서 각자 역할을 잘 해내면서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방향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주제와 3주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과제에 대한 발표에도 끝까지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